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강은혜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선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선물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아립앤위립의 심현보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관객들에게 이 따뜻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봄날의 신작 영화들을 이번 주 스타엔터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해외 인기 여행국들이 속속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음 달부터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할 방침인데요. 태국은 이달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격리를 면제하고 하와이도 봄부터 여행 제한 조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년 가까이 국경을 봉쇄해온 호주도 이달 21일부터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항공사들은 닫혔던 하늘길이 열리고 수요도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중장거리 노선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저비용 항공사들은 국내 대형 항공사들과 합병 이후 노선 재분배에 대비해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비행기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공항 출발 국제선 여객 수는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월 둘째 주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출발 여객 수는 44,6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반기는 돼야 여객 수요가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2년 넘게 막혔던 하늘길이 점차 열리면서 항공사들이 재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피부 관리하는 홈뷰티 디바이스 많이 아실 텐데요. 이 홈뷰티 디바이스가 화장품과 IT 기술의 결합, 뷰티테크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피부 관리 외에 색조 화장품에도 기술이 적용돼 새로운 뷰티 디바이스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원하는 색을 선택하면 연결된 기기에서 적절한 배합과 양의 화장품이 추출되는 겁니다. 디바이스에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적용해 색상을 인식하고 알고리즘을 활용해 색상 추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국내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약 1조 6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 피부부터 바디, 헤어까지 뷰티테크 접목 분야가 무궁무진한 만큼 그 성장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IT 업계를 중심으로 개발자 모시기 전쟁이 벌어지면서 개발자가 되기 위해 코딩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강사의 지시에 따라 화면에 명령어를 입력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가 하면 실습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은 채팅창을 활용해 즉석에서 물어보는 등 수업은 100%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 언어, 자바, 파이썬 등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코드를 입력하는 과정을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컴퓨터, 스마트폰, TV 등과 같은 기기 속에는 이들을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코딩인 건데요. 특히 개발자가 되기 위해선 코딩 능력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데 최근 비공자를 중심으로 코딩 공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업체를 찾는 사람들은 대학 졸업생부터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들까지 다양하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IT 개발자가 되는 것. 코딩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의 수익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강생에 매출 100억 원 고지를 넘긴 스타트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개발자 열풍에 관련 업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지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론 수업에만 치우쳐 있어 실전에 투입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직에 종사하는 개발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수업이 이뤄지고 있어 한계점을 상당수 보완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개발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예비 개발자를 꿈꾸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갈수록 분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폐지를 줍는 어르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선 소셜 벤처 기업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일상에서 쉽게 마주치는 폐지수거 어르신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소셜 벤처 아립앤위립. 이들은 어르신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제품 제작은 물론 포장이라는 일거리까지 제공하며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가 소통하고 함께 일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소셜 벤처 아립앤위립의 심현보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 아립앤위립은 폐지수거 노인과 빈곤 노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선물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미술 활동을 지원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정서지원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포장하는 일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립앤위립의 뜻은 나자에 세울 입자를 써서 나를 세우고 영어 we라는 단어를 합쳐서 우리를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 자존감이 낮은 어르신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 아립앤위립과 함께하면 본인 자신들을 세우고 그로 인해서 함께하는 공동체처럼 같이 일어설 수 있다라는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회사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폐지수거노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드릴 때 보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는데요. 어르신들에게 미술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미술 강사, 미술 재료, 그리고 미술 할 수 있는 활동 등, 그 활동 공간 등 다양한 공간들을 마련해 드리고요. 그곳에서 창작 활동을 하면서 저희 젊은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라포 형성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서지원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그 제품들을 저희가 창작물로서 바라보고 저작권료를 드리고서 구매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차 일자리를 만들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제품화시키고 제품을 다시 한번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일자리를 통해서 두 번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조금 개념은 다른데요. 첫 번째는 저작권료를 드리는 거는 어르신들의 그림들을 창작물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품을 포장하는 일자리로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하반기 그 연말부터 많은 그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그 수익 쉐어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돼서 저희 분기별로 정산을 한 금액 중에서 순수익의 10%를 참여하신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는 막무가내로 고물상도 가서 찾아뵙고 했는데 아주 그 새파랗게 어린 아이가 접근하는 게 그렇게 좀 좋게 보이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관내에 있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복지관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일을 설명드리고 복지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다음에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 중에 빈곤하거나 저소득층 그리고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서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내부적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을 시켜주셨고요. 그렇게 만난 어르신들이 2018년부터 해서 5명, 6명 이렇게 늘다가 작년 21년에는 16분까지 늘게 되었고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함께하는 그 복지관들의 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실제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어르신들의 그 활동에 대한 그런 조심성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그 16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같이 연을 맺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 활동을 위해서 하시던 활동 플러스 저희의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정성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이건 제가 어디 가서도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르신 중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이런 거 하지도 못하는데 가라고 해서 왔다. 이러면 툴툴대던 그 어르신이 계셨는데 시간이 2주, 3주 지나고 났더니
어느 날은 여자 어르신인데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좋은데 친구들이랑 놀러 가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이 친구들 만나고 저희 젊은 청년들 만나러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립스틱도 시장에서 사서 바르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어르신들의 마인드의 변화 자체가 저희한테는 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가장 큰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을 타겟으로 만들었던 달력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일반 달력하고 좀 다르게 예전에 어르신들은 날씨를 통해서 변화를 아셨던 것처럼 절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4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속뜻도 알게 되고, 그 이야기와 관련된 그림들을 같이 그리면서 그림을 이제 달력의 전면 메인 이미지로 만들어서 저희가 작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실제로 많은 판매도 이루어지고 많은 관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따뜻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어르신들이 만들어주신 그 달력을 통해서 매일매일 좀 힘차게 나도 하루를 살아가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 가장 뜻깊기도 했고요. 그 내용들을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또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어르신들이 그걸 보고 또 반대로 당신들도 기분이 좋고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 양쪽에 그 소통할 수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면서 많이 보람이 됐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그리신 그림에 대해서 크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으로 그림을 그리시다 크레파스나 그 색연필 같은 걸 그리시다 보면 번지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노이즈들만 제거를 하고요. 실제로 원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저희 제품의 차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바라보는 디자인은 너무나 많은 상업 디자인이 있어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는 어르신들이 그리는 그 거친 손길에서 나오는 작품들이 조금 더 저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좀 제 개인적인 그 경험 때문인데요. 제 가장 가까운 주변에 폐지를 줍는 분이 계셨었고, 근데 그분은 생계를 꾸리지 않아도 됐지만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리고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친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모시는 분들이 조금 더 괜찮은 일자리, 조금 더 나은 시선을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시작할 때,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릴 때였어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반대로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어린 청년이 뭔가 도전하는 거에 좀 더 큰 의미와 응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을 느끼기도 했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난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많이 극복하게 되었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저희 구성원들과 같이 쉐어할 수 있을 만한 임금도 다 지급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재무적인 상태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 어르신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제가 선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면서 항상 꼬박꼬박 인사도 해주시고, 같이 저를 반대로 그 70세, 80세 어르신들이 존중해 주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괜찮은 일자리를 선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힘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한겨울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사무실 앞에 왔으니까 잠깐 내려와라 라고 하셔서 갔더니 만두를 뜨겁게 쪄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어르신들 계셨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음식 만들어서 나누는 것밖에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고마움을 좀 전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큰 힘이 되기도 했고,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에 따라서 프로젝트 한 번 할 때 어르신들을 계속 변경을 하게 되면은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그걸 통해서 임팩트를 내는 기업들도 있을 건데요.
저희는 지금 꾸준히 하는 어르신들 중에 최대 4년까지 함께하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런 어르신들 보면서 적은 인원이지만 그분들과 오래 지속하는 것들이 저희의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저희가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 저희에겐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도 어르신들과 다 관련이 있는 건데요.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는 활동들이 다 자원 재활용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활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업사이클이라는 그 단추로 풀어내고요. 어르신들과 연결고리를 찾아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어르신들이 폐지를 주어서 자원을 재활용시키는 이야기,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제품들, 이런 이야기들을 교육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보다 저희랑 함께하는 그 어르신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동네에 연락할 수 있는 친한 손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르신들에게 듣고 싶기도 하고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제가 정말 잠깐 만나는 그런 그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도 명절 되면 연락도 드리고 반대로 날 추울 때 전화도 주시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노트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지를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얘도 종이거든요. 그래서 원지를 구매해서 기술을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모양대로 찍을 수 있는 기계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그 임시 고정하는 방법과 불박이라고 해서 이제 모양을 찍어내는 방법, 그리고 재봉틀, 미싱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드리고, 그런 기술자로서 어르신들을 모시게 되면은 단순한 포장 일자리보다는 좀 더 고임금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교육들도 저희가 지역이나 아니면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해서 무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지금 구성원이 적긴 하지만 이 중에서 청년도 있고 77세 어르신도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일을 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고 싶은데요. 이 인원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나 그런 다양한 확장성도 저희가 확보를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과 청년이 함께 일을 하는 그런 공존하는, 세대가 공존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동행하며 친근한 손주처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더 많이 함께할 날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